구내식당 한가운데 수백 명의 시선이 한 곳으로 쏠렸습니다. 이게 뭐야? 밥도 제대로 못 담아? 문태식 부장의 고함 소리가 식당 전체를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숨을 삼켰습니다. 그 인턴이 누구인지 아직 아무도 모른 채로요. 하지만 이 순간부터 한빛종합건설의 모든 것이 바뀌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영상 시청 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그날 아침 오전 8시 한빛종합건설 구내식당은 평소처럼 분주했습니다. 23살 정다은은 조심스럽게 식판을 들고 줄을 섰습니다. 인턴으로 들어온 지 겨우 한 달, 아직 모든 것이 낯설었습니다. 한서윤 대리가 다정하게 말을 걸었습니다. 다은 씨, 오늘도 이른 시간에 왔네요. 정다은이 수줍게 미소 지었습니다. 네, 빨리 와서 하루를 정리하는 게 좋더라고요. 정말 성실하시네요. 요즘 인턴들 중에 이렇게 부지런한 사람 드물어요. 한서윤의 칭찬에 정다은의 뺨이 살짝 붉어졌습니다. 그 순간 한서윤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기 문 부장님 오신다. 53살 문태식 부장은 이른 아침부터 인상을 찌푸리고 있었습니다. 어젯밤 상사에게 혼난 사실이 아직도 기분을 상하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누군가에게라도 화풀이를 해야겠다고요. 문태식은 식당을 둘러보다가 정다은을 발견했습니다. 저 인턴이면 딱이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정다은이 밥을 받으려고 식판을 내밀었습니다. 정다은이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하지만 문태식은 냉랭한 표정으로 그녀를 내려다봤습니다. 인턴이 이렇게 빨리 와서 뭐해? 할 일 없어? 정다은이 당황하며 대답했습니다. 아, 네. 오늘 할 업무를 미리 정리하려고요. 문태식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정리할 업무가 그렇게 많나? 인턴 주제에. 주변 직원들이 슬그머니 눈치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정다은이 긴장한 나머지 손이 떨렸습니다. 식판이 살짝 기울어지며 밥 몇 알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그 순간 문태식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이게 뭐야? 밥도 제대로 못 받아? 문태식의 목소리가 갑자기 커졌습니다. 식당 안이 순식간에 조용해졌습니다. 정다은이 떨리는 목소리로 사과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녀는 서둘러 바닥에 떨어진 밥을 주우려고 몸을 숙였습니다. 문태식이 소리쳤습니다. 그만해. 더 지저분하게 만들지 마. 정다은이 깜짝 놀라며 몸을 움츠렸습니다. 이래서야 정규직은 꿈도 꾸지 마. 문태식의 말에 정다은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주변 직원들은 모두 고개를 돌리며 모른 척했습니다. 아무도 나서지 않았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속마음이 같았습니다. 문 부장님한테 찍히면 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인턴이니까 참아야 한다고 여겼습니다. 정다은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눈물이 맺히려고 했지만 간신히 참았습니다. 그녀는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아직은 때가 아니라고요.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대로 직접 경험해야 한다고요. 정다은은 깊이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고개를 들어 문태식을 바라봤습니다. 죄송합니다. 앞으로 더욱 조심하겠습니다. 한서윤이 안타까운 표정으로 정다은을 바라봤습니다. 너무 심한 것 아닌가 하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도 감히 문태식에게 맞설 수는 없었습니다. 문태식은 마케팅 부실세였고 그의 눈밖에 나면 회사 생활이 어려워지기 때문이었습니다. 한서윤이 작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다은 씨, 괜찮아요? 정다은이 억지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네, 괜찮아요. 제가 실수했으니까요. 문태식은 정다은의 굴복하는 모습을 보며 내심 만족했습니다. 역시 인턴은 인턴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한번 겁을 주니까 얌전해진다고 여겼습니다. 그는 여유롭게 밥을 받고 자리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몰랐습니다. 이 모든 장면이 이미 은밀히 기록되고 있다는 사실을요. 식당 구석, CCTV 카메라가 모든 것을 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보안실에서는
장세문 보안팀장이 이 장면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장세문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또 시작이군. 그는 즉시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회장님, 보고 드릴 일이 있습니다. 한빛종합건설 회장실에서는 68살 윤광석 회장이 서류를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윤광석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위험이 있었습니다. 무슨 일인가? 장세문의 보고에 윤광석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문태식 부장이 또 인턴을 괴롭혔습니다. 구내식당에서요. 다은이는 괜찮나? 네, 참고 있습니다. 하지만 윤광석이 전화를 끊었습니다. 알겠네. 계속 지켜보게. 윤광석은 의자에 깊숙이 몸을 맡겼습니다. 그는 딸을 걱정하는 마음과 교육적 신념 사이에서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진정한 리더가 되려면 현실을 몸소 체험해야 한다는 것을요. 아직은 개입할 때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한편 정다은은 자리에 앉아 밥을 먹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식은 밥이 목구멍으로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생각했습니다. 이게 현실이구나. 아버지께서 왜 이런 경험을 하라고 하셨는지 알겠다고요. 정다은은 젓가락을 내려놓고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언젠가는 이런 상황들을 바꿔야 한다고 다짐했습니다. 주변 직원들은 여전히 눈치를 보며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문 부장님, 오늘 기분이 더 나쁘신 것 같네. 그러게. 인턴한테 너무 심한 거 아닌가? 쉿! 목소리 낮춰. 들리면 어떡해. 모든 사람들이 문태식을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나서지는 않았습니다. 정다은이 식당을 나서며 뒤돌아봤습니다. 문태식이 여전히 큰 소리로 다른 직원들에게 지시하고 있었습니다. 정다은이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저 사람은 아직 모르고 있다고요. 자신이 누구를 건드렸는지를요. 그 순간 정다은의 핸드폰이 진동했습니다. 아버지 윤광석 회장의 메시지였습니다. 힘들어도 조금만 더 견뎌라. 아빠가 지켜보고 있단다. 정다은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결심의 눈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아직 몰랐습니다. 이 작은 갈등이 한빛종합건설 전체를 뒤흔들 거대한 폭풍의 시작이라는 것을요. 그리고 문태식 부장이 건드린 그 인턴이 바로 윤광석 회장의 외동딸이라는 충격적인 진실을요. 폭풍은 이미 조용히 준비되고 있었습니다. 이틀 후 오전 9시 정다은은 복사기 앞에서 한숨을 쉬었습니다. 문태식 부장이 500장의 서류를 복사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오후까지 끝내라는 불가능한 요구였습니다. 정다은이 침을 삼키며 대답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복사기 소리가 사무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하지만 기계는 자꾸 걸렸고 용지도 부족했습니다. 정다은의 이마에 땀이 맺혔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었지만 정다은은 자리를 뜰 수 없었습니다. 한서윤 대리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다가왔습니다. 다은 씨, 점심 안 드세요? 아직 복사가 끝나지 않아서요. 정다은이 힘없이 대답했습니다. 한서윤이 속삭였습니다. 다은 씨, 또 괴롭힘 당하는 거죠? 괜찮아요. 인턴이니까요. 정다은이 억지 웃음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눈가에 스민 그늘은 감출 수 없었습니다. 한서윤이 안타까운 마음으로 말했습니다. 너무 심한 것 같은데요. 500장을 혼자서 언제 다 해요. 괜찮다고 했잖아요. 정다은의 목소리가 약간 떨렸습니다. 그때 문태식이 다가왔습니다. 아직도 못 끝냈어? 이것도 못하면서 정규직 되겠다고? 정다은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복사기가 자꾸 걸려서요. 변명하지 마. 변명할 시간에 더 빨리 해. 문태식의 큰 소리에 주변 직원들이 다시 한번 눈치를 봤습니다. 한서윤이 용기를 내어 말했습니다. 부장님, 500장은 너무 많은 것 같은데요. 문태식이 한서윤을 날카롭게 쳐다봤습니다. 한대리, 당신이 대신 해줄 거야? 아니요. 그런 뜻이 아니라. 그럼 끼어들지 마.
한서윤이 움츠러들며 물러났습니다. 정다은이 한서윤을 바라보며 작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다는 뜻이었습니다. 문태식이 정다은에게 다시 말했습니다. 오늘 안에 못 끝내면 내일까지 남아서 해. 그리고는 성큼성큼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정다은은 다시 복사기 앞에 섰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 시각 보안실에서는 장세문이 이 모든 장면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는 즉시 회장실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회장님, 문태식 부장이 또 과도한 업무를 지시했습니다. 윤광석 회장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자세히 보고해. 500장 복사를 오후까지 끝내라고 했습니다. 혼자서는 불가능한 양입니다. 윤광석의 주먹이 책상을 쳤습니다. 하지만 그는 참았습니다. 아직은 때가 아니었습니다. 계속 지켜보게. 모든 것을 기록해두고. 알겠습니다. 장세문이 전화를 끊었습니다. 오후 5시 정다은은 겨우 300장을 복사했습니다. 문태식이 다가와서 확인했습니다. 이게 뭐야? 아직도 200장이나 남았잖아. 죄송합니다. 복사기가 계속 말썽을 부려서. 변명 그만. 내일 아침까지 무조건 끝내. 문태식이 화를 내며 자리를 떠났습니다. 정다은은 빈 사무실에 혼자 남았습니다. 다른 직원들은 모두 퇴근했습니다. 정다은이 복사기 앞에서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때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아버지 윤광석 회장의 전화였습니다. 다은아, 아직 회사에 있니? 네, 아빠. 업무가 좀 남아서요. 무리하지 마라. 건강이 먼저야. 윤광석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묻어났습니다. 괜찮아요. 인턴이니까 열심히 해야죠. 정다은이 억지로 밝은 목소리를 냈습니다. 그래도 너무 늦지는 마라. 네, 알겠어요. 통화를 끝낸 후 정다은은 다시 복사기 앞에 섰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정말 이게 올바른 회사 문화인지요? 인턴이라고 해서 이런 대우를 받아야 하는지요? 다음 날 오전 정다은은 가까스로 복사를 끝냈습니다. 눈 밑에는 짙은 다크서클이 자리 잡았습니다. 문태식이 서류를 확인하더니 차갑게 말했습니다. 이제야 제대로 했네. 처음부터 이렇게 하지 그랬어. 정다은이 대답했습니다. 네, 앞으로 더 신경 쓰겠습니다. 당연하지. 인턴 주제에 까불면 안 돼. 문태식의 말에 정다은의 손이 주먹으로 굳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참았습니다. 그때 갑자기 사무실 분위기가 긴장됐습니다. 인사팀에서 공지가 내려온 것입니다. 전 직원 대상 익명 설문조사를 실시합니다. 김민정 인사팀장이 발표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실태 조사입니다. 솔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태식의 얼굴이 살짝 굳었습니다. 설문 내용을 보니 자신을 겨냥한 듯한 문항들이 많았습니다. 상급자의 부당한 언행을 경험한 적이 있는가? 과도한 업무를 강요받은 적이 있는가? 인격 모독적인 발언을 들은 적이 있는가? 문태식이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설마 내가 걸리겠어. 하지만 불안한 마음은 감출 수 없었습니다. 정다은은 설문지를 받아들고 조용히 작성했습니다. 모든 문항에 솔직하게 답했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가해자 이름은 적지 않았습니다. 아직은 때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다른 직원들도 설문지를 작성했습니다. 모두가 문태식을 의식하며 조심스럽게 답했습니다. 하지만 익명이라는 점에서 용기를 얻었습니다. 그날 저녁 문태식은 불안한 마음으로 집에 돌아갔습니다. 혹시 자신의 행동이 문제가 될까봐 걱정됐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는 않았습니다. 인턴 정도는 이렇게 다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예상치 못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예전 부하 직원 노재현의 전화였습니다. 부장님, 저 노재현입니다. 재현아. 무슨 일이야? 인사팀에서 연락이 왔는데요. 예전 근무 환경에 대해 물어보더라고요. 문태식의 손에 식은땀이 번졌습니다. 뭘 물어봤는데?
부장님과의 관계나 업무 방식 같은 거요. 그래서 뭐라고 했어? 아직 답변 안 했어요. 어떻게 말씀드릴까요? 문태식이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그냥 좋게 말해줘. 우리 사이 아니야. 네, 알겠습니다. 통화를 끝낸 후 문태식은 불안에 떨었습니다. 이상한 낌새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설문조사부터 시작해서 예전 직원들까지 조사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아직 몰랐습니다. 이 모든 것이 자신이 괴롭힌 그 인턴 때문이라는 사실을요. 그리고 그 인턴이 바로 윤광석 회장의 딸이라는 충격적인 진실을요. 폭풍의 눈이 점점 그를 향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일주일 후 한빛종합건설 대회의실에는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징계위원회가 열리는 날이었습니다. 문태식은 창백한 얼굴로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손바닥에는 식은땀이 흥건했습니다. 백이현 상무가 엄숙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조사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문태식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문태식 부장의 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총 15건 확인되었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인격 모독적 발언 8건, 과도한 업무 강요 4건, 공개적 모욕 3건입니다. 문태식이 변명하려고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그냥 업무 지시를. 잠깐만요. 백이현 상무가 문태식의 말을 끊었습니다. 그 순간 회의실 문이 열렸습니다. 윤광석 회장이 직접 들어왔습니다. 회의실 안에 모든 사람들이 일어섰습니다. 회장님, 어떻게? 백이현 상무가 놀라며 말했습니다. 윤광석이 손을 들어 제지했습니다. 앉으세요. 계속 진행하세요. 윤광석은 문태식을 차갑게 바라봤습니다. 문 부장, 당신이 괴롭힌 인턴이 누구인지 아는가? 문태식이 당황하며 대답했습니다. 그냥 인턴 아닙니까? 정말 모르겠나? 윤광석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다은아, 일어나라. 그때까지 구석에 조용히 앉아있던 정다은이 의자에서 일어났습니다. 문태식이 정다은을 바라보며 의아해했습니다. 정다은이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빛종합건설 윤광석 회장의 딸 정다은입니다. 순간 회의실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문태식의 입이 벌어졌습니다. 뭐라고요? 제가 바로 당신이 지난 한 달 동안 괴롭힌 그 인턴입니다. 정다은의 말에 문태식의 얼굴에서 피기가 사라졌습니다. 윤광석이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문 부장, 지금 기분이 어떤가? 회장님, 저는 몰랐습니다. 정말 몰랐어요. 문태식이 떨리는 목소리로 변명했습니다. 윤광석이 날카롭게 반박했습니다. 알았으면 안 괴롭혔을 거라고? 그럼 일반 직원은 괴롭혀도 된다는 뜻이냐? 문태식이 말문이 막혔습니다. 저는 그런 뜻이 아니라. 그럼 무슨 뜻인가? 설명해 보시오. 윤광석의 질문에 문태식은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정다은이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제가 말씀드릴게요. 윤광석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다은이 문태식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문 부장님, 저는 한 달 동안 참았어요. 인턴이니까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 다은 씨, 정말 죄송합니다. 문태식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깨달았어요. 이건 제가 회장 딸이라서 문제가 아니에요. 정다은의 목소리가 단호해졌습니다. 누구든지 이런 대우를 받아서는 안 돼요. 회의실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정다은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윤광석이 백이현 상무를 바라봤습니다. 판결을 내리시오. 백이현 상무가 서류를 들고 일어섰습니다. 문태식 부장, 직장 내 괴롭힘 혐의로 즉시 해고 처분합니다. 문태식이 절망적인 표정을 지었습니다. 회장님,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다시는 이런 일 없을게요. 윤광석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기회는 이미 충분히 주었소. 당신은 그 기회들을 모두 버렸소. 제발요, 회장님. 저한테는 가족이 있어요. 문태식이 애원했습니다. 정다은이 안타까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문 부장님도 가족이 있으시군요. 그럼 다른 사람들은 어떨까요?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괴롭힘 당할 때 저한테도 가족이 있다고 생각해 보셨나요? 정다은의 질문에 문태식은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윤광석이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문 부장, 당신의 행동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요. 우리 회사 전체의 문제였소. 회장님, 더 이상 할 말 없소. 보안팀에서 퇴사 절차를 도와드릴 것이요. 장세문 보안팀장이 일어섰습니다. 문 부장님, 이쪽으로 오세요. 문태식은 비틀거리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회의실을 나가면서 정다은을 한 번 더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정다은은 그를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문이 닫힌 후 윤광석이 정다은에게 말했습니다. 수고했다, 다은아. 아니에요, 아버지. 당연한 일을 한 거예요. 윤광석이 다른 임원들을 바라봤습니다. 여러분, 오늘의 일을 교훈으로 삼아 주시오. 네, 회장님. 모든 임원들이 대답했습니다. 약자를 괴롭히는 자, 이 회사에 설 자리는 없소. 윤광석의 선언에 회의실이 숙연해졌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제도를 정비하겠소. 백이현 상무가 물었습니다. 어떤 제도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익명신고 제도, 피해자 보호 프로그램, 정기적인 교육 과정을 만들겠소. 윤광석의 계획을 들은 임원들이 감탄했습니다. 또한 상하 관계를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시스템도 도입하겠소. 정다은이 고개를 들어 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윤광석이 정다은에게 말했습니다. 다은아, 너도 이 변화에 참여하겠느냐? 네, 아버지. 기꺼이 하겠어요. 정다은의 대답에 윤광석이 만족스러워했습니다. 그럼 오늘부터 너는 정식 직원이다. 정말요? 당연하지. 내가 보여준 용기와 리더십이면 충분하다. 정다은의 눈에 기쁨의 눈물이 맺혔습니다. 회의실을 나서며 정다은은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문태식의 해고가 끝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었습니다. 회사 문화를 바꾸는 것, 모든 직원이 존중받는 환경을 만드는 것. 그것이 진정한 변화였습니다. 그날 저녁 정다은은 아버지 윤광석과 함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차 안에서 윤광석이 물었습니다. 힘들지 않았느냐? 처음에는 힘들었어요. 하지만 보람 있었어요. 어떤 점이? 현실을 직접 경험할 수 있어서요. 책으로만 배울 수 없는 것들을요. 윤광석이 흐뭇하게 웃었습니다. 그래, 그것이 진정한 교육이란다. 앞으로도 이런 일들이 많겠죠? 그렇다. 하지만 두려워하지 마라. 아빠가 항상 지켜보고 있을 테니까. 정다은이 아버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감사해요, 아빠. 좋은 교훈을 주셔서. 그때 정다은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한서윤 대리의 메시지였습니다. 다은 씨, 정말 대단해요. 우리 모두 응원하고 있어요. 정다은이 미소 지으며 답장을 보냈습니다. 고마워요. 함께 좋은 회사 만들어요. 하지만 이 모든 변화가 쉽게 이루어질 것은 아니었습니다. 아직도 회사에는 문태식과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진정한 변화를 위해서는 더 많은 노력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정다은은 그 변화의 중심에 서게 될 것이었습니다. 한 달 후, 한빛종합건설은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정다은은 기획팀 대리로 발령받아 새로운 사무실에서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첫 번째 프로젝트는 직장 문화 개선 방안을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정다은이 회의실에서 발표를 준비하고 있을 때 한서윤이 다가왔습니다. 다은 씨, 오늘 발표 준비는 어때요? 떨려요. 처음으로 임원들 앞에서 발표하는 거라서요. 정다은이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한서윤이 격려했습니다. 잘할 거예요. 다은 씨만큼 현실을 잘 아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고마워요, 언니. 정다은이 미소 지었습니다. 그때 백이현 상무가 회의실에 들어왔습니다. 정대리, 준비됐나? 네, 상무님. 정다은이 일어서며 대답했습니다. 그럼 시작하자. 회의실에는 주요 임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윤광석 회장도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정다은이 발표를 시작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기획팀 정다은 대리입니다. 지난 한 달간 직장 문화 개선 방안을 연구했습니다. 정다은이 화면을 가리키며 설명했습니다. 첫 번째로 멘토링 제도를 도입하고자 합니다. 김영호 부사장이 질문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인가요? 신입 직원과 인턴에게 경험 많은 선배를 배정하는 겁니다. 정다은이 자신 있게 대답했습니다. 단순히 업무만 가르치는 게 아니라 회사 생활 전반에 대해 조언해주는 역할이에요. 윤광석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은 아이디어군. 두 번째로 익명 소통 채널을 만들고자 합니다. 정다은이 계속 설명했습니다. 직원들이 부당한 대우를 받을 때 언제든 신고할 수 있는 시스템이에요. 이정민 인사부장이 우려를 표했습니다. 악용될 가능성은 없을까요? 그래서 전문 상담사를 배치할 예정입니다. 정다은이 미리 준비한 답변을 했습니다. 신고 내용을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조사를 진행하는 거죠. 백이현 상무가 감탄했습니다. 치밀하게 준비했네요. 세 번째로 정기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정다은의 발표가 계속됐습니다. 관리자들을 대상으로 리더십 교육을 실시하고 전 직원에게는 상호 존중 교육을 진행할 겁니다. 윤광석이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실무적이면서도 현실적인 방안이네. 마지막으로 성과 평가 시스템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정다은이 마지막 슬라이드를 보여줬습니다. 업무 성과뿐만 아니라 동료와의 협력도 평가 기준에 포함시키는 거예요. 김영호 부사장이 물었습니다. 기존 평가 시스템과 어떻게 연계할 건가요? 기존 시스템을 유지하되 동료 평가를 새로 추가하는 방식입니다. 정다은이 설명했습니다. 서로를 괴롭히는 사람은 높은 평가를 받을 수 없게 만드는 거죠. 발표가 끝난 후 임원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윤광석이 일어서서 말했습니다. 정 대리의 제안을 전면 승인합니다. 회장님 감사합니다. 정다은이 깊이 인사했습니다. 언제부터 시행할 건가? 백이현 상무가 물었습니다. 다음 주부터 단계적으로 도입하겠습니다. 정다은이 대답했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윤광석이 정다은을 불렀습니다. 다은아, 잠깐만. 네, 아버지. 정다은이 다가갔습니다. 오늘 발표 정말 훌륭했다. 고마워요. 많이 준비했거든요. 앞으로 이 프로젝트를 직접 진행하게 될 텐데 준비됐느냐? 윤광석이 진지하게 물었습니다. 네, 열심히 하겠어요. 어려움이 있을 거다. 변화를 싫어하는 사람들도 있을 테니까. 각오하고 있어요. 정다은의 눈빛이 단호했습니다. 그럼 믿고 맡기겠다. 윤광석이 딸을 자랑스럽게 바라봤습니다. 다음 날부터 정다은은 바쁜 일정을 소화했습니다. 각 부서를 돌아다니며 새로운 제도를 설명했습니다. 처음에는 반발하는 직원들도 있었습니다. 왜 갑자기 이런 걸 만드나요? 마케팅 부과장 김철수가 불평했습니다. 지금까지 별 문제 없었는데요. 정다은이 차분하게 설명했습니다. 문제가 없었던 게 아니라 드러나지 않았던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복잡하게 만들 필요가 있나요? 김철수가 계속 반박했습니다. 처음에는 복잡해 보일 수 있어요. 하지만 익숙해지면 오히려 업무가 수월해질 거예요. 정다은이 인내심을 가지고 설명했습니다. 어떻게요? 서로 존중하는 분위기에서는 협력이 더 잘 되거든요. 정다은의 설명을 들은 김철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 측면도 있겠네요. 이런 식으로 정다은은 하나씩 설득해 나갔습니다. 한편 해고된 문태식은 새로운 직장을 구하려고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한빛종합건설에서의 일이 소문이 나면서 다른 회사들도 그를 꺼리게 됐습니다. 어느 날 문태식은 거리에서 예전 부하 직원 노재현과 마주쳤습니다. 재현아, 문태식이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하지만 노재현은 어색하게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안녕하세요, 부장님. 요즘 어떻게 지내? 나 좀 도와줄 수 있을까?
문태식이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죄송해요. 저도 요즘 바빠서요. 노재현이 차갑게 대답하고 지나갔습니다. 문태식은 그 자리에 서서 노재현의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예전에는 자신에게 굽실거리던 부하였는데 이제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그제야 문태식은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줬는지를요.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한빛종합건설에서는 새로운 변화가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멘토링 제도가 시작되면서 신입 직원들의 적응 속도가 빨라졌습니다. 익명신고 시스템도 활발하게 운영됐습니다. 작은 갈등들이 큰 문제로 번지기 전에 해결되기 시작했습니다. 정다은은 매주 진행 상황을 윤광석 회장에게 보고했습니다. 멘토링 제도 만족도가 90%를 넘었습니다. 좋은 결과네. 윤광석이 만족해했습니다. 익명신고 건수는 어떤가? 한 달에 5건 정도 접수되고 있어요. 모두 원만히 해결됐고요. 그렇다면 제도가 잘 정착되고 있는 것 같네. 네, 직원들 반응도 긍정적이에요. 정다은이 보고를 마쳤습니다. 그날 저녁 정다은은 한서윤과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다은 씨, 정말 대단해요. 회사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한서윤이 감탄했습니다. 아직 시작일 뿐이에요. 더 많은 변화가 필요해요. 정다은이 겸손하게 말했습니다. 그래도 이미 충분히 많이 바뀌었어요. 요즘은 출근하는 게 즐거워요. 정말요? 네, 예전에는 문 부장님 눈치 보느라 스트레스가 심했거든요. 한서윤의 고백에 정다은이 마음 아파했습니다. 그런 일들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할게요. 고마워요, 다은 씨. 두 사람이 따뜻한 대화를 나누고 있을 때 정다은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윤광석 회장의 전화였습니다. 다은아, 내일 중요한 발표가 있을 예정이다. 무슨 발표요? 직장 문화 개선 우수 기업으로 선정됐다는 발표야. 정다은이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요? 그래, 내 덕분이다. 아니에요. 모두의 노력 덕분이에요. 정다은이 겸손하게 대답했습니다. 내일 시상식에 함께 가자. 네, 기꺼이요. 통화를 마친 후 정다은은 한서윤에게 소식을 전했습니다. 언니, 우리 회사가 우수 기업으로 선정됐대요. 정말요? 축하해요. 한서윤이 기뻐했습니다. 모두의 노력이 인정받는 것 같아 기뻐요. 정다은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하지만 정다은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요. 진정한 변화는 계속해서 노력할 때만 가능하다는 것을요. 앞으로도 많은 도전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정다은은 두렵지 않았습니다. 그녀에게는 믿을 만한 동료들과 지지해주는 아버지가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무엇보다 모든 사람이 존중받는 직장을 만들겠다는 확고한 신념이 있었으니까요. 시상식 다음 날 정다은은 평소처럼 출근했습니다. 하지만 사무실 분위기가 어딘가 달랐습니다. 직원들의 표정이 밝아져 있었고 서로 대화하는 목소리도 활기찼습니다. 한서윤이 다가와서 말했습니다. 다은 씨, 어제 뉴스 봤어요? 무슨 뉴스요? 정다은이 궁금해했습니다. 우리 회사 이야기가 나왔어요. 직장 문화 개선의 모범 사례라고요. 정말요? 정다은이 놀랐습니다. 네, 인터넷에도 기사가 많이 올라왔어요. 한서윤이 핸드폰을 보여줬습니다. 기사 제목에는 한빛종합건설, 직장 내 괴롭힘 척결로 새로운 기업 문화 선도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정다은이 기사를 읽어보니 지난 몇 달간의 변화가 자세히 소개되어 있었습니다. 이렇게 알려질 줄 몰랐네요. 정다은이 당황했습니다. 좋은 일이잖아요. 다른 회사들도 우리를 본받을 거예요. 한서윤이 긍정적으로 말했습니다. 그때 이정민 인사부장이 다가왔습니다. 정대리 회장님이 부르세요. 네, 알겠습니다. 정다은이 회장실로 향했습니다. 윤광석 회장실에 들어가니 여러 명이 앉아 있었습니다. 다은아, 와라. 윤광석이 정다은을 반겼습니다. 이분들은 다른 기업의 인사 담당자들이다.
정다은이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 명이 일어서서 말했습니다. 저는 한빛철강 김수진 부장입니다. 정 대리님의 이야기를 듣고 싶어서 왔어요. 저희 회사도 비슷한 문제를 겪고 있거든요. 다른 한 명도 말했습니다. 어떤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정다은이 물었습니다. 직장 문화 개선 방법을 알고 싶어요. 구체적인 실행 방안 같은 것 말이에요. 김수진 부장이 설명했습니다. 정다은이 자세하게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최고 경영진의 의지예요. 어떤 의미인가요? CEO나 회장님이 진심으로 변화를 원해야 해요. 그래야 직원들도 따라와요. 정다은의 설명에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번째는 피해자 중심적 접근이에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가해자를 처벌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피해자가 안전하게 신고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게 더 중요해요. 정다은이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익명 신고 시스템을 만든 거군요. 네, 맞아요. 그리고 신고한 사람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호하는 것도 필수예요. 1시간 넘게 질문과 답변이 이어졌습니다. 정다은은 성심성의껏 자신의 경험과 노하우를 공유했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윤강석이 정다은에게 말했습니다. 오늘 정말 잘했다. 감사해요, 아버지. 앞으로 다른 기업들의 문의가 더 많이 올 것 같다. 그럼 저희가 컨설팅 사업도 할 수 있는 건가요? 정다은이 아이디어를 냈습니다. 좋은 생각이네. 검토해 볼 가치가 있겠다. 윤강석이 관심을 보였습니다. 그 주말 정다은은 집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예상치 못한 방문객이 찾아왔습니다. 문태식이었습니다. 다은 씨, 죄송합니다만 잠깐 시간 내주실 수 있을까요? 정다은이 놀랐지만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네, 들어오세요. 문태식은 많이 초라해져 있었습니다. 옷차림도 예전 같지 않았고 얼굴에는 피로가 역력했습니다. 무슨 일로 오셨어요? 정다은이 물었습니다. 사과하러 왔습니다. 문태식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제가 너무 잘못했습니다. 정말 죄송해요. 정다은이 차를 내어주며 말했습니다. 앉으세요. 감사합니다. 문태식이 조심스럽게 앉았습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정다은이 물었습니다. 구직 활동 중이에요. 쉽지 않네요. 문태식이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다은 씨, 정말 죄송해요. 제가 얼마나 잘못했는지 이제야 깨달았어요. 어떤 부분에서요? 정다은이 궁금해했습니다. 사람을 직급으로만 판단했던 거요. 인턴이라고 해서 함부로 대한 게 잘못이었어요. 문태식의 목소리에 진정성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동안 많은 생각을 하셨군요. 네, 혼자 있을 시간이 많다 보니까요. 문태식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저 때문에 힘들어했을 다른 직원들에게도 미안해요. 그럼 그분들께도 사과하세요. 정다은이 조언했습니다. 연락처를 알 수 있을까요? 문태식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죄송해요. 개인정보라서 알려드릴 수는 없어요. 정다은이 양해를 구했습니다. 그렇겠네요. 당연한 일이죠. 문태식이 이해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진심으로 반성하고 계신다면 기회가 있을 거예요. 정다은이 격려했습니다. 정말요? 네, 사람은 변할 수 있어요. 중요한 건 진심이거든요. 정다은의 말에 문태식의 눈에 희망이 보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마워요. 문태식이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앞으로는 다른 사람들을 존중하는 모습을 보여주세요. 네, 약속드려요. 문태식이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그럼 이만 가보겠습니다. 시간 내주셔서 감사해요. 정다은이 그를 배웅했습니다. 문태식이 떠난 후 정다은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사람이 변화할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물론 쉽지 않은 일이지만 불가능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정다은은 새로운 프로젝트 회의에 참석했습니다. 직장 문화 컨설팅 사업에 대한 논의였습니다. 윤강석 회장이 회의를 시작했습니다.
지난주 여러 기업에서 문의가 들어왔다.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가요? 백이현 상무가 물었습니다. 우리 회사의 직장 문화 개선 사례를 배우고 싶다는 거다. 윤광석이 설명했습니다. 그럼 컨설팅 사업을 시작할 건가요? 이정민 인사부장이 관심을 보였습니다. 그래, 사회적 책임도 있고 사업적 가치도 있을 것 같다. 윤광석이 긍정적으로 답했습니다. 정 대리가 팀장을 맡아주면 어떨까? 갑작스러운 제안에 정다은이 놀랐습니다. 저요? 그래, 가장 적합한 사람이야. 윤광석이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경험이 부족한데요. 정다은이 걱정을 표했습니다. 경험은 쌓아가면 돼. 중요한 건 진정성이야.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어요. 정다은이 수락했습니다. 회의 후 정다은은 새로운 도전에 대해 생각했습니다. 단순히 자신의 회사만 바꾸는 게 아니라 다른 회사들도 도울 수 있다는 것이 설레었습니다. 그날 저녁 정다은은 아버지와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오늘 회의 어땠어? 윤광석이 물었습니다. 새로운 도전이 생겨서 설레어요. 좋은 마음가짐이네. 다른 회사들도 우리처럼 변할 수 있을까요? 정다은이 궁금해했습니다. 물론이지. 시작이 어려울 뿐이야. 윤광석이 격려했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두려웠거든요. 인턴으로 들어갈 때요. 하지만 잘 해냈잖니. 아버지가 믿어주셔서 가능했어요. 정다은이 고마워했습니다. 이제는 내가 다른 사람들을 도와줄 차례야. 윤광석의 말에 정다은이 결심을 다졌습니다. 그날 밤 정다은은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 문태식 부장님을 만났다. 많이 변한 모습이었다. 사람은 정말 변할 수 있구나. 나도 계속 변화하고 성장해야겠다. 앞으로 더 많은 사람들이 존중받는 직장에서 일할 수 있도록 도와야겠다. 정다은은 일기를 덮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도시의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그 불빛들처럼 수많은 직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 모두가 존중받으며 일할 수 있는 날이 오기를 정다은은 간절히 바랐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그 변화의 한 부분이 될 수 있다는 것에 깊은 보람을 느꼈습니다. 3개월 후 정다은의 직장 문화 컨설팅 팀은 첫 번째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마쳤습니다. 한빛철강에서 시작된 변화는 놀라울 정도였습니다. 김수진 부장이 정다은에게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정 대리님 덕분에 저희 회사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팀원들이 모두 열심히 해주신 덕분이에요. 정다은이 겸손하게 대답했습니다. 처음에는 반발하는 직원들이 많았는데 지금은 모두 만족해해요. 김수진의 보고에 정다은이 뿌듯해했습니다. 가장 큰 변화가 뭐였나요? 서로 존중하는 분위기가 생긴 거예요. 예전에는 눈치만 보며 일했는데 이제는 자유롭게 의견을 말할 수 있어요. 그게 가장 중요한 변화죠. 정다은이 공감했습니다. 한빛종합건설 사무실로 돌아온 정다은은 팀원들과 회의를 했습니다.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배운 점들을 정리해봐요. 박현수 과장이 먼저 말했습니다. 각 회사마다 문화가 다르니까 맞춤형 접근이 필요하다는 걸 느꼈어요. 맞아요. 획일적인 방법으로는 안 되더라고요. 최유리 사원이 동의했습니다. 또 다른 중요한 점은 뭘까요? 정다은이 질문했습니다.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요. 문화는 하루아침에 바뀌지 않아요. 한서윤이 말했습니다. 그녀는 정다은의 요청으로 컨설팅 팀에 합류했습니다. 네, 인내심을 가지고 꾸준히 해야 해요. 정다은이 정리했습니다. 그때 이정민 인사부장이 회의실에 들어왔습니다. 정 팀장, 좋은 소식이 있어요. 무슨 소식인가요? 세계 회사에서 더 컨설팅을 요청했어요. 정다은과 팀원들이 기뻐했습니다. 어느 회사들인가요? 미래건설, 한국화학, 그리고 동양전자예요. 이정민 부장이 알려줬습니다. 모두 대기업이네요. 박현수 과장이 놀라워했습니다. 우리 팀의 실력이 인정받고 있다는 증거죠. 정다은이 자랑스러워했습니다. 하지만 팀원을 더 충원해야 할 것 같아요.
그 부분은 회장님과 상의해 볼게요. 이정민 부장이 답했습니다. 그날 저녁 정다은은 윤광석 회장과 저녁을 함께 했습니다. 컨설팅 사업이 잘 되고 있다더구나. 윤광석이 만족스러워 했습니다. 네, 반응이 생각보다 좋아요. 그럼 팀을 확장할 때가 된 것 같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현재 인력으로는 한계가 있어요. 정다은이 동의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필요한가? 심리 상담 전문가와 법무 전문가가 필요해요. 정다은이 구체적으로 말했습니다. 왜 그런가? 직장 내 괴롭힘은 단순한 관리 문제가 아니라 심리적 문제이기도 하거든요. 일리 있는 말이네. 윤광석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법적 문제도 많이 발생해요.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해요. 알겠다. 인력 충원을 승인하겠다. 윤광석이 결정했습니다. 감사해요, 아버지. 하지만 조건이 하나 있다. 무슨 조건인가요? 너무 무리하지 마라. 건강이 우선이야. 윤광석의 걱정 어린 말에 정다은이 웃었습니다. 네, 알겠어요. 다음 주 정다은은 새로운 팀원들과 함께 첫 회의를 했습니다. 이현지 심리 상담사와 김동철 변호사가 합류했습니다. 반갑습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려요. 정다은이 인사했습니다. 저희도 잘 부탁드려요. 이현지 상담사가 대답했습니다. 궁금한 게 있는데요. 어떤 방식으로 상담을 진행하시나요? 정다은이 물었습니다. 1대1 상담도 하고 집단 상담도 해요. 상황에 따라 달라져요. 이현지가 설명했습니다. 법적 문제는 주로 어떤 것들이 있나요? 한서윤이 김동철 변호사에게 물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신고, 부당해고, 손해배상 등이 있어요. 김동철이 답했습니다. 생각보다 복잡하네요. 최유리 사원이 감탄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가 필요한 거예요. 정다은이 설명했습니다. 첫 번째 새로운 프로젝트는 미래건설에서 시작됐습니다. 정다은과 팀원들이 미래건설 사무실을 방문했습니다. 조민호 대표가 직접 나와서 맞아줬습니다. 어서 오세요. 기다리고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한빛종합건설 정다은입니다. 정다은이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저희 회사 상황을 먼저 설명드릴게요. 조민호 대표가 회의실로 안내했습니다. 어떤 문제들이 있으신가요? 정다은이 질문했습니다. 직원 이직률이 너무 높아요. 특히 젊은 직원들이 많이 그만둬요. 구체적인 이유는 파악하셨나요? 이현지 상담사가 물었습니다. 상사들의 권위적인 태도 때문인 것 같아요. 조민호 대표가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그럼 관리자, 교육부터 시작해야겠네요. 정다은이 판단했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하실 건가요? 먼저 현재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맞춤형 프로그램을 만들 거예요. 정다은이 계획을 설명했습니다. 2주 동안 조사를 한 결과 문제의 원인이 명확해졌습니다. 대부분의 관리자들이 군대식 문화에 익숙해져 있었습니다. 명령과 복종을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정다은이 조민호 대표에게 보고했습니다. 문제는 소통 방식에 있어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관리자들이 일방적으로 지시만 하고 직원들의 의견은 듣지 않아요. 정다은이 분석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쌍방향 소통 문화를 만들어야 해요. 어떤 방법으로요? 정기적인 소통 시간을 만들고 관리자들에게 경청 교육을 실시하는 거예요. 정다은의 제안에 조민호 대표가 관심을 보였습니다. 좋은 아이디어네요. 언제부터 시작할 수 있나요? 다음 주부터 시작할 수 있어요. 첫 번째 관리자 교육이 시작됐습니다. 이현지 상담사가 진행했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소통에 대해 배워보겠어요. 관리자들이 다소 어색해했습니다. 왜 소통이 중요할까요? 이현지가 질문했습니다. 한 관리자가 대답했습니다. 업무 효율성 때문 아닌가요? 맞아요. 하지만 그것만이 전부는 아니에요. 이현지가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소통은 직원들의 동기부여에도 큰 영향을 줘요. 교육이 진행될수록 관리자들의 반응이 달라졌습니다.
처음에는 의무적으로 참석했지만 점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잘못 생각하고 있었네요. 한 부장이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어떤 부분에서요? 이현지가 물었습니다. 직원들이 말대꾸한다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의견을 제시하는 거였네요. 좋은 깨달음이에요. 이현지가 격려했습니다. 교육 후 미래건설의 분위기가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관리자들이 직원들의 의견을 들으려고 노력했습니다. 직원들도 처음에는 의아해했지만 점차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 후 조민호 대표가 정다은에게 보고했습니다. 이직률이 반으로 줄었어요. 정말요? 빠른 변화네요. 정다은이 놀라워했습니다. 직원들 표정도 많이 밝아졌어요. 지속적인 관리가 중요해요. 일시적인 변화로 끝나면 안 되거든요. 정다은이 조언했습니다. 그래서 정기적인 점검을 부탁드리고 싶어요. 물론이죠. 계속 도와드리겠어요. 그날 저녁 정다은은 팀원들과 함께 회식을 했습니다. 오늘 정말 뿌듯했어요. 최유리 사원이 말했습니다. 저도요. 사람들이 변하는 모습을 보니까 보람 있었어요. 한서윤이 동의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갈 길이 멀어요. 정다은이 신중하게 말했습니다. 어떤 의미예요? 박현수 과장이 물었습니다. 진정한 변화는 시간이 걸려요. 꾸준히 노력해야 해요. 맞아요. 처음에는 열심히 하다가 나중에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현지 상담사가 경험담을 들려줬습니다. 그럼 어떻게 지속성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김동철 변호사가 궁금해했습니다. 제도적 장치가 필요해요. 그리고 지속적인 교육과 점검이 중요하고요. 정다은이 설명했습니다. 우리 팀의 역할이 더 중요해지는군요. 한서윤이 책임감을 느꼈습니다. 네, 맞아요. 우리가 변화의 씨앗을 심는 거예요. 정다은이 팀원들을 격려했습니다. 그날 밤 정다은은 집에서 하루를 정리했습니다. 점점 더 많은 회사들이 변화를 원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좋은 신호였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더 큰 책임감도 느꼈습니다. 정다은은 창밖을 바라보며 다짐했습니다. 모든 직장인이 존중받으며 일할 수 있는 세상을 만들겠다고요. 그리고 그 꿈이 점점 현실이 되어가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6개월 후 정다은의 컨설팅 팀은 업계에서 유명해졌습니다. 성공 사례들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문의가 폭주했습니다. 하지만 정다은은 신중하게 프로젝트를 선별했습니다. 진정으로 변화를 원하는 회사들만 선택했습니다. 어느 날 예상치 못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문태식의 전화였습니다. 다은 씨,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떻게 지내세요? 정다은이 정중하게 대답했습니다. 사실 부탁이 있어서 전화드렸어요. 무슨 부탁인가요? 제가 새로운 회사에 취업했는데요. 여기도 문제가 많아요. 문태식의 목소리에는 진정성이 담겨 있었습니다. 어떤 문제들인가요? 예전에 제 모습과 비슷한 관리자들이 많아요. 문태식이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그래서요? 혹시 저희 회사도 컨설팅을 받을 수 있을까요? 문태식의 요청에 정다은이 놀랐습니다. 직접 경영진에게 제안해 보세요. 네, 그렇게 하겠어요. 고맙습니다. 통화를 마친 후 정다은은 문태식의 변화를 실감했습니다. 예전 같으면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일주일 후 문태식이 근무하는 세림기획에서 정식으로 컨설팅을 요청했습니다. 정다은과 팀원들이 세림기획을 방문했습니다. 강수진 대표가 맞아줬습니다. 어서 오세요. 저희 회사 상황이 심각해요. 어떤 상황인가요? 정다은이 물었습니다. 직원들의 스트레스 지수가 매우 높아요. 병가를 내는 사람들도 늘고 있고요. 강수진 대표가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구체적인 원인은 파악하셨나요? 이현지 상담사가 질문했습니다. 관리자들의 강압적인 태도가 주된 원인인 것 같아요. 그럼 조사부터 시작해야겠네요. 정다은이 판단했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문태식과 마주쳤습니다.
다은 씨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문태식이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여기서 어떻게 지내세요? 많이 달라졌어요. 예전에 제가 얼마나 잘못됐는지 매일 느껴요. 문태식의 고백에 정다은이 안타까워했습니다. 지금이라도 깨달으신 게 다행이에요. 이 회사의 팀장님도 저와 비슷해요. 직원들을 무시하고 화를 내요. 문태식이 회사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컨설팅을 제안하신 거군요. 네, 더 이상 이런 일들이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문태식의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조사 결과 세림 기획의 문제는 심각했습니다. 여러 팀장들이 직원들을 감정적으로 대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영업팀 김철호 팀장이 가장 문제였습니다. 정다은이 강수진 대표에게 보고했습니다. 상황이 예상보다 심각해요. 어느 정도인가요? 즉시 개입하지 않으면 더 큰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정다은의 경고에 강수진 대표가 긴장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단계적 접근이 필요해요. 먼저 가장 심각한 팀장부터 교육을 시작해야 해요. 김철호 팀장 말씀이시죠? 네, 맞아요. 첫 번째 교육 대상은 김철호 팀장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교육에 참석하기를 거부했습니다. 왜 제가 교육을 받아야 하나요? 실적도 좋은데요. 김철호가 반발했습니다. 강수진 대표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실적도 중요하지만 직원들의 복지도 중요해요. 그건 그냥 요즘 애들이 약해서 그런 거예요. 김철호의 말에 정다은이 개입했습니다. 팀장님, 잠깐 개별 면담을 해도 될까요? 뭘 면담해요? 팀장님의 관리 철학에 대해 듣고 싶어요. 정다은이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면담실에서 김철호와 1대1로 마주 앉았습니다. 팀장님은 어떤 방식으로 팀을 관리하세요? 정다은이 물었습니다. 엄하게 해야죠. 그래야 실적이 나와요. 김철호가 자신있게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직원들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어요. 그건 일시적인 거예요. 적응하면 괜찮아져요. 김철호는 여전히 자신의 방식이 옳다고 생각했습니다. 혹시 팀장님도 예전에 그런 대우를 받으셨나요? 정다은이 핵심을 찔렀습니다. 김철호의 표정이 순간 굳었습니다. 그건 왜 물어보시죠? 대부분의 관리자들이 자신이 경험한 방식을 반복하거든요. 정다은의 설명에 김철호가 생각에 잠겼습니다. 저도 신입 때 많이 혼났어요. 김철호가 조용히 고백했습니다. 그때 기분이 어떠셨어요? 힘들었죠. 그만두고 싶을 정도로요. 지금 팀원들도 같은 기분일 거예요. 정다은의 말에 김철호가 깨달음의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함께 찾아가요. 더 좋은 방법이 있을 거예요. 정다은이 격려했습니다. 그 후로 김철호는 적극적으로 교육에 참여했습니다. 이연지 상담사가 그의 변화를 도왔습니다. 팀장님, 화를 낼 때 어떤 기분인가요? 이연지가 물었습니다. 속이 시원해요. 그런데 나중에는 후회돼요. 김철호가 솔직하게 답했습니다. 그럼 화를 내지 않고도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봐요. 그런 방법이 있나요? 당연히 있어요. 함께 연습해봐요. 이연지가 역할극을 제안했습니다. 역할극을 통해 김철호는 새로운 소통 방법을 배웠습니다. 명령 대신 요청하는 법을 익혔습니다. 비난 대신 격려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한 달 후 김철호의 팀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팀원들의 표정이 밝아졌고 자발적인 의견 제시가 늘었습니다. 가장 놀라운 것은 실적도 더 좋아졌다는 점이었습니다. 김철호가 정다은에게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제가 얼마나 잘못하고 있었는지 깨달았어요. 스스로 노력하신 결과예요. 정다은이 격려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처음에는 어려울 거예요. 하지만 습관이 되면 자연스러워져요. 도와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김철호의 진심 어린 감사에 정다은이 뿌듯해했습니다. 세림 기획의 변화는 문태식에게도 큰 영향을 주었습니다. 그는 김철호의 변화를 지켜보며
자신의 과거를 되돌아봤습니다. 어느 날 문태식이 정다은을 찾아왔습니다. 다은 씨, 제가 한빛종합건설 직원들에게 사과하고 싶어요. 정말요? 정다은이 놀랐습니다. 네, 더 이상 미룰 수 없을 것 같아요. 문태식의 결심이 단호했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하실 건가요? 직접 만나서 사과하고 싶어요. 쉽지 않을 거예요. 정다은이 현실적으로 말했습니다. 그래도 해야 할 일이에요. 문태식이 의지를 보였습니다. 정다은이 윤광석 회장과 상의한 후 특별한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한빛종합건설 직원들과 문태식이 만나는 자리였습니다. 물론 강제는 아니었습니다. 원하는 사람들만 참석했습니다. 그날 회의실에는 10여 명의 직원들이 모였습니다. 한서윤도 그중 한 명이었습니다. 문태식이 들어서자 분위기가 어색해졌습니다. 문태식이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제가 얼마나 잘못했는지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상처를 준 것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문태식의 사과에 몇몇 직원들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한서윤이 일어서서 말했습니다. 사과 받아드리겠어요. 용기 내주셔서 고마워요. 다른 직원들도 하나둘씩 용서의 말을 했습니다. 문태식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마워요. 그 순간 정다은은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치유는 용서에서 시작된다는 것을요. 그리고 사람은 정말 변할 수 있다는 것을요. 그날 이후 문태식은 새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세림기획에서도 모범적인 직원으로 인정받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다른 관리자들에게 조언을 해주기도 했습니다. 정다은의 컨설팅 사업은 계속 발전했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가장 보람을 느끼는 순간은 사람들이 변화하는 모습을 볼 때였습니다. 그것이 진정한 성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1년 후 정다은의 컨설팅 팀은 전국적으로 유명해졌습니다. 정부에서도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고용노동청에서 공식적으로 협력을 제안했습니다. 정다은이 정부 청사에서 회의에 참석했습니다. 이민수 고용노동청 차관이 제안했습니다. 정 팀장님의 노하우를 전국에 확산시키고 싶습니다. 어떤 방법으로요? 정다은이 궁금해했습니다. 전국 직장 문화 개선 프로젝트를 함께 진행하면 어떨까요? 규모가 어느 정도인가요? 1차로 500개 기업을 대상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이민수 차관의 말에 정다은이 놀랐습니다. 저희 팀 규모로는 무리일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전국 네트워크를 구축하려고 해요. 어떤 방식으로요? 정 팀장님이 강사를 양성하는 거예요. 각 지역별로 전문가를 배치하는 거죠. 정다은이 제안을 진지하게 검토했습니다. 시간을 주세요. 팀원들과 상의해 보겠어요. 한빛종합건설로 돌아와서 팀 회의를 했습니다. 정부 제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다은이 팀원들의 의견을 물었습니다. 박현수 과장이 먼저 말했습니다. 좋은 기회인 것 같아요. 더 많은 사람들을 도울 수 있잖아요. 하지만 품질 관리가 어려울 수 있어요. 이연지 상담사가 우려를 표했습니다. 어떤 의미예요? 한서윤이 물었습니다. 강사마다 수준이 다를 수 있어요. 통일된 프로그램을 만들기가 쉽지 않아요. 그럼 체계적인 교육 과정을 만들어야겠네요. 정다은이 판단했습니다.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아요. 최유리 사원이 걱정했습니다. 천천히 해도 돼요. 급하게 하면 오히려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정다은이 신중하게 말했습니다. 그날 저녁 정다은은 윤광석 회장과 상의했습니다. 정부 제안을 받아들일 생각이니? 윤광석이 물었습니다. 고민 중이에요. 좋은 기회이긴 한데 우려도 있어요. 어떤 우려? 품질을 유지하면서 규모를 키우는 게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정다은이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그럼 단계적으로 접근하면 어떨까? 윤광석이 조언했습니다. 어떤 방식으로요? 먼저 소규모로 시작해서 시스템을 완성한 다음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거야.
좋은 아이디어네요. 정다은이 동의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건 우리 회사의 정체성을 잃지 않는 거야. 무슨 말씀이세요? 정보 사업에 매몰되어서 우리만의 특색을 잃으면 안 돼. 윤광석의 걱정이 이해됐습니다. 네, 그 부분도 신경 쓰겠어요. 다음 날 정다은은 이민수 차관에게 조건부 수락 의사를 전했습니다. 파일럿 프로그램부터 시작하고 싶어요. 어떤 규모로요? 10개 기업으로 시작해서 시스템을 완성한 후 확대하는 방향으로요. 이민수 차관이 긍정적으로 반응했습니다. 좋은 제안이에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죠. 그리고 한 가지 더 조건이 있어요. 무엇인가요? 저희만의 교육 철학을 유지할 수 있어야 해요. 당연히 그래야죠. 그게 정 팀장님의 강점이니까요. 첫 번째 파일럿 프로그램이 시작됐습니다. 전국에서 선별된 10개 기업이 참여했습니다. 정다은과 팀원들이 직접 방문하여 컨설팅을 진행했습니다. 첫 번째 방문지는 부산의 해동조선이었습니다. 김해동 대표가 직접 맞아줬습니다. 어서 오세요. 멀리서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가 도움이 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정다은이 겸손하게 말했습니다. 저희 회사는 전통적인 제조업이라 문화가 경직되어 있어요. 김해동 대표가 현실을 설명했습니다. 어떤 문제들이 있으신가요? 상하 관계가 너무 엄격해서 소통이 잘 안 돼요. 구체적인 사례가 있나요? 이연지 상담사가 질문했습니다. 젊은 직원들의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묻혀버려요. 김해동 대표의 설명에 정다은이 이해했습니다. 그럼 세대 간 소통 문제가 핵심이네요. 네, 맞아요. 조사 과정에서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젊은 직원들은 새로운 아이디어가 많았지만 발표할 기회가 없었습니다. 중간 관리자들이 보수적이어서 변화를 막고 있었습니다. 정다은이 해결책을 제시했습니다. 세대 간 멘토링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면 어떨까요? 어떤 방식으로요? 김해동 대표가 관심을 보였습니다. 젊은 직원과 경험 많은 직원을 짝을 지어주는 거예요. 상호 학습이 가능하겠네요. 네, 젊은 직원은 경험을, 시니어 직원은 새로운 아이디어를 배울 수 있어요. 프로그램이 시작되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50대 부장 이철수와 20대 사원 김민준이 한 팀이 됐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차 서로를 이해하게 됐습니다. 김민준이 제안한 자동화 아이디어를 이철수가 현실적으로 다듬었습니다. 그 결과 생산성이 20% 향상됐습니다. 김해동 대표가 감탄했습니다. 이런 변화가 가능할 줄 몰랐어요. 사람들에게는 무한한 가능성이 있어요. 정다은이 미소 지었습니다. 두 번째 방문지는 광주의 호남식품이었습니다. 여기서는 다른 문제가 있었습니다. 여성 직원들에 대한 차별이 심각했습니다. 박순희 대표가 솔직하게 털어놨습니다. 저도 여성인데 여성 직원들을 제대로 대우하지 못했어요. 어떤 부분에서요? 정다은이 물었습니다. 승진 기회도 적고 중요한 회의에서도 배제되는 경우가 많아요.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관습적으로 그래왔어요. 깊이 생각해보지 않았던 것 같아요. 박순희 대표의 고백이 솔직했습니다. 정다은이 제안했습니다. 여성 리더십 개발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면 어떨까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가요? 여성 직원들의 역량을 개발하고 리더십 기회를 제공하는 거예요. 좋은 아이디어네요. 프로그램이 시작되자 숨어있던 인재들이 드러났습니다. 격리팀 김영애 과장의 경영 분석 능력이 뛰어났습니다. 영업팀 이미경 대리의 협상 실력도 탁월했습니다. 그들에게 기회를 주자 회사 전체 성과가 향상됐습니다. 박순희 대표가 정다은에게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정말 눈이 번쩍 뜨이는 경험이었어요. 원래 있던 능력을 발견한 거예요. 정다은이 겸손하게 대답했습니다. 앞으로는 성별에 관계없이 기회를 주겠어요. 좋은 결정이에요. 파일럿 프로그램이 끝날 무렵 놀라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참여한 10개 기업 모두에서 긍정적인 변화가 확인됐습니다. 직원 만족도는 평균 40% 증가했습니다.
생산성도 평균 25% 향상됐습니다. 이민수 차관이 결과 보고를 듣고 감탄했습니다. 정말 놀라운 성과네요. 참여 기업들의 의지가 강했기 때문이에요. 정다운이 성과를 나눴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확대할 때가 된 것 같네요. 네, 준비됐어요. 정다운이 자신있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알고 있었습니다. 진정한 도전은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것을요. 더 많은 기업들, 더 다양한 문제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다운은 두렵지 않았습니다. 그동안의 경험이 자신감을 주었고 믿을 만한 팀원들이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무엇보다 모든 직장인이 존중받으며 일할 수 있다는 확신이 있었으니까요. 2년 후 정다운의 직장 문화 개선 프로젝트는 전국적인 성공 사례가 되었습니다. 500개 기업에서 변화가 일어났고 수만 명의 직장인들이 혜택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정다운에게는 더 큰 고민이 생겼습니다. 성공의 그늘에서 새로운 문제들이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정다운은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습니다. 컨설팅을 받았던 기업 중 하나에서 문제가 발생한 것입니다. 대구의 동방전자에서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이 다시 일어났습니다. 정다운이 급히 현장으로 향했습니다. 김동방 대표가 난처한 표정으로 맞아줬습니다. 정말 죄송해요. 이런 일이 또 생기다니요. 무슨 일이 있었나요? 정다운이 자세한 상황을 물었습니다. 새로운 부장이 예전 방식으로 직원들을 대했어요. 김동방 대표가 설명했습니다. 컨설팅 받을 때는 괜찮았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다시 원래대로 돌아간 거예요. 정다운이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처음에는 열심히 변화하려고 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다시 예전 습관으로 돌아가는 기업들이 있었습니다. 지속적인 관리가 부족했던 것 같아요. 정다운이 솔직하게 인정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다시 처음부터 시작해야 해요. 하지만 이번에는 지속성에 더 집중하겠어요. 정다운이 새로운 계획을 설명했습니다. 한빛종합건설로 돌아와서 팀 회의를 했습니다. 우리가 놓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정다운이 문제점을 제기했습니다. 어떤 부분이요? 박현수 과장이 물었습니다. 일회성 교육으로는 한계가 있어요. 지속적인 관리 시스템이 필요해요.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이현지 상담사가 궁금해했습니다. 정기적인 점검과 피드백 시스템을 만들어야 해요. 정다운이 새로운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그럼 컨설팅 기간을 늘려야겠네요. 한서윤이 현실적으로 말했습니다. 네, 단기간에 끝내려고 하면 안 돼요. 최소 1년은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해요. 새로운 시스템을 도입하기 위해 정다운은 추가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해외 사례들도 조사하고 전문가들과도 상의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흥미로운 발견을 했습니다. 변화가 지속되는 기업들에는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최고 경영진의 일관된 의지와 중간 관리자들의 적극적인 참여였습니다. 정다운이 새로운 프로그램을 설계했습니다. 이름은 지속 가능한 직장 문화 혁신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윤광석 회장에게 보고했습니다. 기존 프로그램과 어떤 차이가 있나? 윤광석이 물었습니다. 3가지 핵심 요소를 추가했어요. 정다운이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첫째, 리더십 코칭을 강화했어요. 최고 경영진부터 팀장까지 모든 리더를 대상으로 해요. 둘째는 중간 관리자 전용 프로그램이에요. 이들이 변화의 핵심이거든요. 세 번째는 직원 참여형 모니터링 시스템이에요. 직원들이 직접 변화를 점검하고 피드백하는 거예요. 윤광석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포괄적이면서도 실용적이네. 시범 적용해보고 싶어요. 어느 기업에서? 문제가 생겼던 동방전자에서 다시 해보려고 해요. 좋은 생각이야. 실패해서 배우는 게 중요하지. 새로운 프로그램으로 동방전자를 다시 방문했습니다. 이번에는 접근 방식이 완전히 달랐습니다. 김동방 대표와의 1:1 코칭부터 시작했습니다. 대표님의 리더십 철학이 무엇인가요? 정다운이 근본적인 질문을 했습니다.
직원들이 행복하게 일했으면 좋겠어요. 김동방 대표가 진심으로 대답했습니다. 그럼 그 철학이 회사 전체에 전달되고 있나요? 글쎄요, 잘 모르겠어요. 그럼 함께 확인해 봐요. 정다은이 체계적인 진단을 시작했습니다. 중간 관리자들과의 면담에서 문제가 드러났습니다. 대부분이 대표의 철학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대표님이 직원들을 어떻게 생각하신다고 생각하세요? 정다은이 부장들에게 물었습니다. 실적만 내면 되는 거 아닌가요? 한 부장이 대답했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평소에 실적 이야기만 하시거든요. 정다은이 문제를 파악했습니다. 대표의 진심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고 있었습니다. 대표와 중간 관리자들 간의 소통 워크숍을 진행했습니다. 김동방 대표가 직접 자신의 생각을 설명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실적도 중요하지만 직원들의 행복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부장들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럼 왜 평소에 실적 이야기만 하셨어요? 한 부장이 솔직하게 물었습니다. 제가 표현을 잘못했나 보네요. 실적은 수단이고 목적은 모두의 행복이에요. 대표의 진심을 안 부장들의 태도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단계는 직원 참여형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이었습니다. 매월 직원들이 익명으로 직장 문화를 평가하고 개선 사항을 제안하는 시스템이었습니다. 첫 번째 평가 결과가 나왔을 때 모든 사람이 놀랐습니다. 직원들의 솔직한 의견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부장님들이 많이 달라지셨어요. 예전보다 친근해지셨어요. 하지만 아직도 눈치 보는 부분이 있어요. 회의에서 자유롭게 발언할 수 있는 분위기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런 피드백을 바탕으로 지속적인 개선이 이루어졌습니다. 반년 후 동방전자는 완전히 다른 회사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변화가 지속되고 있었습니다. 김동방 대표가 정다은에게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이번에는 정말 달라진 것 같아요. 무엇이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생각하세요? 정다은이 물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함께 참여한다는 느낌이에요. 예전에는 위에서 시키니까 하는 느낌이었는데요. 맞아요. 그게 핵심이에요. 정다은이 만족스러워했습니다. 성공 사례가 알려지면서 새로운 프로그램에 대한 문의가 폭주했습니다. 하지만 정다은은 무분별한 확대보다는 품질에 집중했습니다. 팀원들과 회의를 했습니다. 이제 우리만의 노하우가 확실해진 것 같아요. 박현수 과장이 자신있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더 겸손해야 해요. 아직 배울 게 많아요. 정다은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맞아요. 매번 새로운 도전이니까요. 이현지 상담사가 동의했습니다. 그때 윤강석 회장이 회의실에 들어왔습니다. 좋은 소식이 있다. 무슨 소식이에요? 정다은이 궁금해했습니다. 국제 컨퍼런스에서 발표 요청이 왔다. 정말요? 아시아 직장 문화혁신 컨퍼런스에서 우리 사례를 소개해달래. 정다은과 팀원들이 기뻐했습니다. 언제 어디서 열리나요? 다음 달 싱가포르에서야. 제가 가야 하는 건가요? 당연하지. 내가 주인공이야. 윤강석의 격려에 정다은이 부담을 느꼈습니다. 국제 무대에서 발표하는 건 처음이라 떨려요. 걱정 마라. 내가 해온 일들을 그대로 말하면 돼. 네, 열심히 준비하겠어요. 발표 준비를 하면서 정다은은 지난 몇 년을 돌아봤습니다. 인턴으로 시작해서 이제는 국제 컨퍼런스에서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수많은 사람들을 만났고 수많은 변화를 목격했습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사람들의 변화였습니다. 문태식 부장처럼 완전히 달라진 사람들, 김철호 팀장처럼 새로운 리더십을 배운 사람들, 그리고 자신감을 찾은 수많은 직원들. 그들의 변화가 정다은에게는 가장 큰 보람이었습니다. 싱가포르로 떠나는 날 팀원들이 공항까지 배웅을 나왔습니다. 팀장님 화이팅이에요. 최유리 사원이 응원했습니다. 우리 한국의 자랑스러운 사례를 널리 알려주세요. 한서윤이 격려했습니다. 네, 최선을 다하겠어요. 정다은이 다짐했습니다. 비행기 안에서 정다은은
발표 자료를 다시 한번 점검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자료가 아니라 진심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기술이 아니라 마음이었습니다. 그 마음을 전 세계 사람들과 나누고 싶었습니다. 모든 직장인이 존중받으며 일할 수 있는 세상. 그것이 정다은의 꿈이었고, 이제 그 꿈을 국제 무대에서 이야기할 기회가 온 것입니다. 싱가포르 컨퍼런스 당일 정다은은 긴장된 마음으로 발표장에 들어섰습니다. 전 세계에서 온 300여 명의 전문가들이 자리를 가득 메우고 있었습니다. 사회자가 정다은을 소개했습니다. 한국에서 놀라운 직장 문화 혁신을 이룬 정다은 팀장님을 소개합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정다은이 무대에 올라서며 깊이 숨을 들이마시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국에서 온 정다은입니다. 정다은이 차분하게 발표를 시작했습니다. 저는 3년 전 인턴으로 회사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때 직장 내 괴롭힘을 직접 경험했습니다. 청중들이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 경험이 저를 변화의 주역으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정다은이 자신의 이야기를 솔직하게 들려줬습니다. 문태식 부장과의 갈등, 아버지의 교육 방침, 그리고 변화의 과정을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변화의 핵심은 처벌이 아니라 교육입니다. 정다은의 말에 청중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변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기회와 방법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문태식의 변화 사례를 소개하자 놀라는 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렸습니다. 가해자였던 사람이 변화의 동력이 될 수도 있습니다. 발표가 끝나자 뜨거운 박수가 쏟아졌습니다. 질문 시간에 다양한 문의가 들어왔습니다. 일본에서 온 다나카 교수가 질문했습니다. 문화적 차이가 있을 텐데 다른 나라에서도 적용이 가능할까요? 기본 원리는 같다고 생각해요. 모든 사람은 존중받고 싶어 하니까요. 정다은이 자신있게 대답했습니다. 다만 각 나라의 문화에 맞게 방법을 조정해야겠죠. 미국에서 온 존슨 박사가 추가 질문을 했습니다. 지속성을 유지하는 비결이 무엇인가요?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피드백 시스템이 핵심입니다. 정다은이 새로운 프로그램을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최고 경영진의 진심 어린 의지가 필요해요. 독일에서 온 밀러 박사가 마지막 질문을 했습니다. 실패 사례도 있었나요? 물론 있었어요. 처음에는 일회성 교육에만 의존했다가 실패를 경험했습니다. 정다은이 솔직하게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그 실패에서 더 나은 방법을 배웠어요. 발표 후 많은 전문가들이 정다은에게 다가왔습니다. 정말 감동적인 발표였어요. 우리나라에서도 컨설팅을 받을 수 있을까요? 한국 모델을 우리나라에 도입하고 싶어요. 다양한 제안과 문의가 쏟아졌습니다. 컨퍼런스가 끝난 후 정다은은 호텔에서 윤광석 회장과 화상 통화를 했습니다. 발표 어땠어? 윤광석이 궁금해했습니다. 생각보다 반응이 좋았어요. 여러 나라에서 협력 제안이 들어왔어요. 정말 대단하네. 하지만 무리하지 않으려고 해요. 우리 역량에 맞게 신중하게 진행할 거예요. 정다은의 신중한 태도에 윤광석이 만족했습니다. 그래, 그게 맞다. 욕심내지 말고 차근차근 해라. 한국으로 돌아온 정다은을 팀원들이 환영했습니다. 어떠셨어요? 박현수 과장이 궁금해했습니다. 정말 값진 경험이었어요. 전 세계가 같은 고민을 하고 있더라고요. 구체적으로 어떤 반응이었나요? 이현지 상담사가 물었습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이 정말 의미 있는 일이라는 확신을 얻었어요. 정다은이 감동적으로 말했습니다. 앞으로 국제적인 프로젝트도 가능할까요? 한서윤이 기대했습니다. 단계적으로 준비해 볼 생각이에요. 하지만 한국에서의 경험을 더 축적해야겠어요. 그 후 몇 달 동안 정다은의 팀은 더욱 체계적으로 성장했습니다. 국내 프로젝트들이 성공적으로 진행되면서 노하우가 축적됐습니다. 특히 지속성 관리 시스템이 크게 발전했습니다. 어느 날 예상치 못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문태식이 자신의 회사에서
팀장으로 승진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정다은이 축하 전화를 걸었습니다. 축하드려요, 팀장님. 고마워요, 다은 씨. 모두 다은 씨 덕분이에요. 문태식의 목소리에 감사함이 가득했습니다. 스스로 노력하신 결과예요. 새로운 팀원들에게는 절대 예전의 제 모습을 보이지 않을 거예요. 믿어요. 분명 훌륭한 리더가 되실 거예요. 며칠 후 문태식의 새로운 팀원 중 한 명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세림기획 신입사원 김민수라고 해요. 네, 안녕하세요. 정다은이 정중하게 대답했습니다. 문태식 팀장님께서 정다은 팀장님 이야기를 자주 해주셔서 연락드렸어요. 무슨 일이세요? 팀장님이 정말 좋으세요. 신입사원인 저를 세심하게 챙겨주시고 존중해주세요. 김민수의 말에 정다은이 뿌듯해했습니다. 그래서 궁금했어요. 어떻게 그런 분으로 변하신 걸까요? 사람은 누구나 변할 수 있어요. 특히 진심으로 반성하고 노력하면요. 정다은이 설명했습니다. 저도 그런 리더가 되고 싶어요. 분명 될 수 있을 거예요. 마음가짐이 중요해요. 그의 말, 정다은의 컨설팅 팀은 올해의 사회공헌상을 받았습니다. 시상식에서 정다은이 수상소감을 발표했습니다. 이 상은 저 혼자만의 것이 아닙니다. 변화를 위해 용기를 낸 모든 직장인들의 것입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그리고 변화의 기회를 주신 모든 기업들의 것입니다. 앞으로도 모든 직장인이 존중받으며 일할 수 있는 세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시상식 후 윤광석 회장이 정다은을 자랑스럽게 바라봤습니다. 정말 자랑스럽다, 다은아. 감사해요, 아버지. 아버지의 교육 덕분이에요. 내가 스스로 이뤄낸 거야. 그날 저녁 정다은은 팀원들과 함께 소소한 축하 파티를 열었습니다. 우리가 정말 많은 일을 해냈네요. 최유리 사원이 감동했습니다. 아직 시작일 뿐이에요. 더 많은 일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정다은이 앞으로의 계획을 이야기했습니다. 다음 목표가 뭐예요? 박현수 과장이 궁금해했습니다. 국제적인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싶어요. 전 세계 직장인들이 도움받을 수 있도록요. 와, 정말 큰 꿈이네요. 한서윤이 놀라워했습니다. 꿈은 크게 가져야죠. 하지만 한 걸음씩 차근차근 갈 거예요. 정다은의 말에 모든 팀원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정다은은 집에서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 상을 받으면서 지난 몇 년을 되돌아봤다. 인턴으로 시작해서 여기까지 오다니 믿기지 않는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앞으로다. 아직도 많은 직장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는 사람들이 있다. 그들을 위해 더 열심히 해야겠다. 정다은은 일기를 덮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도시의 불빛들이 여전히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그 불빛들 뒤에는 수많은 직장인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이는 행복하게 일하고 있을 것이고 어떤 이는 고통받고 있을 것입니다. 정다은은 후자를 위해 더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모든 직장인이 존중받으며 일할 수 있는 세상이 올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 믿음이 정다은을 계속 전진하게 만드는 원동력이었습니다. 3년 후 정다은은 서울 국제 컨벤션 센터에서 열린 글로벌 직장 문화혁신 포럼의 기조연설자로 서 있었습니다. 1000명이 넘는 전 세계 기업인들과 전문가들이 그녀의 이야기를 듣기 위해 모였습니다. 존경하는 여러분, 저는 7년 전 한 구내식당에서 밥을 흘린 인턴이었습니다. 정다은의 첫마디에 청중들이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 작은 실수가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서기까지 수많은 사람들의 변화를 목격했습니다. 정다은이 차분하게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문태식이라는 분의 변화입니다. 청중들이 집중했습니다. 그분은 저를 괴롭혔던 상사였지만 이제는 가장 존경받는 리더가 되셨습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그분은 후배들을 따뜻하게 보살피고 계십니다. 그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청중석에서 문태식이 일어났습니다.
다은 씨, 고마워요. 문태식이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전체 청중이 그를 향해 박수를 보냈습니다. 정다은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변화의 힘입니다. 누구나 변할 수 있고 누구나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연설이 끝난 후 정다은은 무대 뒤에서 문태식과 재회했습니다. 정말 깜짝 선물이었어요. 정다은이 감동했습니다. 당연히 와야죠. 저에게는 스승님이니까요. 문태식이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지금은 어떻게 지내세요? 저도 이제 팀장들을 교육하는 일을 해요. 다은 씨가 저에게 해주신 것처럼요. 정말 자랑스러워요. 모든 게 다은 씨 덕분이에요. 그날 저녁 정다은은 팀원들과 함께 회식을 했습니다. 이제 팀은 50명으로 성장해 있었습니다. 전 세계 15개국에서 협력 요청이 들어왔고 국내에서는 2,000개 기업이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팀장님, 정말 대단한 성과네요. 한서윤이 감탄했습니다. 그녀는 이제 부팀장이 되어 있었습니다. 우리 모두의 성과예요. 정다은이 겸손하게 말했습니다. 다음 목표는 뭐예요? 박현수 이사가 물었습니다. 그는 이제 새로운 사업부를 맡고 있었습니다. 아프리카와 남미에도 진출하고 싶어요. 그곳에도 도움이 필요한 직장인들이 많거든요. 정다은의 큰 꿈에 모든 팀원들이 감동했습니다. 그때 윤광석 회장이 나타났습니다. 이제 73살이 된 그는 여전히 건강했습니다. 다은아, 오늘 연설 정말 훌륭했다. 감사해요, 아버지. 너를 보면서 내가 얼마나 올바른 교육을 했는지 확신이 서. 윤광석의 자랑스러운 표정에 정다은이 미소 지었습니다. 아버지가 가르쳐 주신 대로 현실을 먼저 경험하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그때는 얼마나 마음 아팠는지 몰라. 하지만 참았지. 그 덕분에 진짜 리더가 될 수 있었어요. 회식이 끝나고 정다은은 혼자 한강을 걸었습니다. 7년 전 그날이 떠올랐습니다. 구내식당에서 밥을 흘리며 굴욕을 당했던 그 순간. 그때는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그 순간이 모든 변화의 시작이었습니다. 정다은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처음 컨설팅을 받았던 한빛철강의 김수진 부장, 지금은 상무가 된 그녀의 전화였습니다. 다은 팀장님, 오늘 연설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고마워요. 언니도 와주셔서 고마웠어요. 저희 회사 문화가 완전히 달라진 지 벌써 3년이 되었네요. 지금도 잘 유지되고 있나요? 네, 오히려 더 좋아졌어요. 직원들이 스스로 문화를 만들어가고 있어요. 김수진의 보고에 정다은이 뿌듯해했습니다. 그게 바로 진정한 변화죠. 정말 고마워요. 다은 팀장님 덕분에 우리 모두 행복하게 일하고 있어요. 통화를 마친 후 정다은은 한강을 바라봤습니다. 강물이 유유히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변화도 강물처럼 조용히 하지만 확실하게 흘러간다고 생각했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물방울 같았던 변화가 이제는 큰 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정다은은 오랜만에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 문태식 부장님을 다시 만났다. 그분의 변한 모습을 보니 정말 감동적이었다. 사람은 정말 변할 수 있구나. 나도 그 변화의 일부가 될 수 있어서 행복하다. 처음에는 복수를 생각했다. 나를 괴롭힌 사람들에게 똑같이 갚아주고 싶었다. 하지만 아버지께서 다른 길을 보여주셨다. 복수가 아닌 변화, 처벌이 아닌 교육의 길을. 지금 돌이켜보니 그게 정답이었다. 복수는 한순간의 시원함을 줄 뿐이지만 변화는 영원한 가치를 만든다. 앞으로도 더 많은 사람들이 변화할 수 있도록 도와야겠다. 그것이 나의 사명이자 기쁨이다. 정다은은 일기를 덮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수많은 빌딩들이 불을 밝히고 있었습니다. 그 안에서 일하는 모든 사람들이 존중받으며 일할 수 있는 날이 오기를 간절히 바랐습니다. 그리고 그날이 멀지 않았다고 확신했습니다. 왜냐하면 변화는 이미 시작되었고 멈출 수 없는 흐름이 되어 있었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 정다은은 평소처럼 출근했습니다.
사무실에는 전 세계에서 온 협력 요청서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팀장님, 브라질에서 온 요청서예요. 최유리 과장이 서류를 가져왔습니다. 아프리카 케냐에서도 요청이 왔어요. 김동철 변호사가 추가로 보고했습니다. 정말 전 세계가 우리를 필요로 하네요. 정다은이 감동했습니다. 하지만 무리하지 말고 차근차근 해요. 품질이 우선이니까요. 네, 알겠어요. 모든 팀원들이 대답했습니다. 점심시간, 정다은은 구내식당에 갔습니다. 7년 전 그 자리, 모든 것이 시작된 그 장소였습니다. 지금은 완전히 다른 분위기였습니다. 직원들이 자유롭게 대화하고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상사와 부하 직원이 편안하게 함께 식사하는 모습도 흔했습니다. 정다은이 밥을 받으며 식당 아주머니에게 인사했습니다. 오늘도 맛있게 해주셔서 고마워요. 다은 팀장님, 항상 고마워요. 덕분에 우리 식당도 분위기가 좋아졌어요. 모두의 노력 덕분이에요. 정다은이 겸손하게 대답했습니다. 자리에 앉아 밥을 먹으며 정다은은 생각했습니다. 만약 7년 전 그날 자신이 다른 선택을 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만약 아버지에게 즉시 도움을 요청했다면, 만약 문태식 부장을 바로 처벌했다면, 아마 일시적인 시원함은 있었겠지만 이런 큰 변화는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어려움을 참고 견뎌낸 것이 오히려 더 큰 결실을 맺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돌아가는 길에 정다은은 한 신입사원과 마주쳤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세요. 밝은 표정의 젊은 직원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회사 생활은 어때요? 너무 좋아요. 선배들이 모두 친절하게 도와주셔서 적응이 빨랐어요. 다행이네요. 팀장님 덕분에 이런 좋은 회사에서 일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신입사원의 말에 정다은이 뿌듯해했습니다. 모두의 노력 덕분이에요. 앞으로도 좋은 직장 문화를 함께 만들어가요. 네, 꼭 그렇게 하겠어요. 그날 오후 정다은은 특별한 손님을 맞았습니다. 외국에서 온 컨설팅 의뢰 기업의 대표단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독일에서 온 밀러입니다. 환영합니다. 어떤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저희 회사도 한국처럼 변화하고 싶습니다. 밀러 대표가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변화는 가능합니다. 하지만 시간과 인내가 필요해요. 정다은이 현실적으로 조언했습니다. 각오하고 있습니다. 꼭 성공하고 싶어요. 그럼 함께 해보죠. 회의가 끝난 후 정다은은 윤광석 회장을 찾아갔습니다. 아버지, 이제 정말 전 세계적인 프로젝트가 시작되는 것 같아요. 자랑스럽다, 다은아. 하지만 더 큰 책임감도 느껴요. 당연한 거야. 큰 일을 하는 사람은 큰 책임을 져야 하지. 윤광석의 조언에 정다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앞으로도 초심을 잃지 않겠어요. 그래, 그게 가장 중요하다. 그날 저녁 정다은은 집에서 가족들과 저녁을 먹었습니다. 최근에 결혼한 남편도 함께였습니다. 오늘도 바쁜 하루였네요. 남편이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좋아하는 일이니까요. 하지만 너무 무리하지는 마세요. 알아요. 건강도 챙기면서 할게요. 식사 후 정다은은 베란다에서 차를 마시며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각각의 별들이 자신만의 빛을 내고 있듯이 모든 사람도 자신만의 가치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무리 작은 별이라도 밤하늘을 밝히는 역할을 합니다. 아무리 평범한 직장인이라도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정다은의 핸드폰에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문태식에게서 온 메시지였습니다. 다은 씨, 오늘 정말 고마웠어요. 덕분에 새로운 용기를 얻었습니다. 앞으로도 더 좋은 리더가 되도록 노력하겠어요. 정다은이 답장을 보냈습니다. 저야말로 고마워요. 변화하는 모습을 보여주셔서요. 앞으로도 함께 좋은 세상 만들어가요. 메시지를 보낸 후 정다은은 깊이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7년 전 구내식당에서 시작된 작은 파장이 이제는 전 세계로 퍼져나가고 있었습니다.
그 파장의 중심에 자신이 있다는 것이 때로는 부담스럽기도 했지만 대부분은 감사했습니다. 정다은은 하늘을 보며 마지막 다짐을 했습니다. 모든 직장인이 존중받으며 일할 수 있는 세상, 그 꿈을 포기하지 않겠어요. 그 순간 유성이 하늘을 가로질러 갔습니다. 정다은은 그것을 좋은 징조로 받아들였습니다. 변화의 별이 계속해서 세상을 밝혀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권력은 약자를 짓누를 때가 아니라 보호할 때 가치가 있습니다. 복수는 한순간의 시원함을 줄 뿐이지만 용서와 변화는 영원한 가치를 만듭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변화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때로는 가장 어려운 시련이 가장 큰 성장의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진정한 리더는 자신만을 위해 권력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존중받을 수 있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이라면 정다은처럼 어려움을 참고 견디며 더 큰 변화를 만들어 가시겠습니까? 아니면 당장의 시원함을 택하시겠습니까? 진정한 용기는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보호할 때 빛이 납니다.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